안녕하세요. 귤남 선생입니다. 오늘은 구단원 평면좌표 개념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단원이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좀 쉬운 단원이니까 간단히 여유 있게 봅시다. 평면 좌표. 자, 평면좌표란 거는 x축과 y축이 만나서 생긴 거란 걸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은 뭐 요런 모양의 평면좌표가 생겨날 거고요. 여기 위에 각각 얘를 x축이라 표현하고요. 얘를 y축이라 표현하고요. 지금 여기 쓴 알파벳 쓴 곳을 양수 방향입니다. x의 양수 방향, y의 양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순서상으로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점을 찍어 볼게요. 먼저 여기에 점을 찍은데 이 점은 x1, 이 점을 y1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을 A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두 번째 점을 찍겠습니다. 여기는 x2, 여기 y값을 y2라고 합시다. 이 점을 B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선분 AB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를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피타고라스를 생각합니다. 먼저 이 AB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여기는 직각이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 사이의 거리는 x2 빼기 x1. 그 다음 여기의 거리는 y2 빼기 y1에 해당할 겁니다. 이건 필요 없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의 제곱은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겠죠. 물론 x1 빼기 x2, y1 빼기 y2로 바꿔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데 근데 AB의 제곱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분 AB의 길이는 항상 양수값이니까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써낼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원점이에요. 자, 이 둘 사이의 거리 여기 OA라고 합시다. OA의 거리는 0이라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왜? 원점 5가 0,0이라서 이런 식으로 써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걸 바탕으로 두 번째 바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자, 수직선상에서 어떤 점 A, x1과 B, x2라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중점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를 M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X라고 합시다. 이 X는 거리가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렇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다. 그랬을 때 X는 보통 이렇게 쓰죠. 두 개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얘를 우린 중점을 구하는 공식이라 쓰죠. 이때 거리의 비는 1대 1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P점이란 값이 있다고 칩시다. X.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의 비가 M 대 N이라고 합시다. 거리의 비입니다. 비율. 아, 얘가 M 대 N의 비율을 갖는다. 그럼 얘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이 사이의 거리는
x 빼기 x1이죠. 얘는 x2 빼기 x입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쓰면 m 대 n은 x 빼기 x1 대 x2 빼기 x라는 식을 쓸 수 있고요. 비례식 풀듯이 내항과 외항끼리 곱하게 되면 mx2 빼기 mx는 nx 빼기 nx1이 되고요. 넘어가게 되면 m 더하기 n의 x는 mx2 더하기 nx1이 됩니다. 그러므로 x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라는 내분점식을 갖게 됩니다. 공식이에요. 내분점 공식. 근데 이렇게 외우면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공식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유도하는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내분점이었고요. 넘어가서 외분점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A점 x1, 여기에 B점 x2라고 하고요. 여기에 Q점 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이의 b가 m 대 n입니다. 자, 내분점과 외분점 차이는 뭐냐면 나누는 점이 x1과 x2, A점과 B점 사이에 있죠. 이때 내분점. x와 x1과 x2, A, B점의 바깥쪽에 있으면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m 대 n은 자, 이 거리는 x 빼기 x1 대 이 거리는 x 빼기 x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비례식 풀듯이 풀어보면 mx 빼기 mx2는 nx 빼기 nx1 넘어가면 m 빼기 n의 x는 mx2 빼기 nx1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q점 x는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이다 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외분점의 공식을 유도한 거예요. 유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수직선 상에서 이렇게 유도를 한 건데 좌표 평면상에서도 사실 동일합니다. 자, 좌표 평면상에서 두 개의 점을 찍을 거예요. 여기를 A점 x1, y1이라 찍고요. 여기 점을 x2, y2라고 찍었어요. 그리고 얘의 내분점을 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뭐 p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뭐 x, y라고 할 건데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우리 저번에 이렇게 피타고라스 삼각형을 만들었죠.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하게 응용을 하는데 이게 자 이렇게 삼각형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 연두색 삼각형과 이 연두색 삼각형은 닮음이죠. 닮음. 여기 x2, y2 여기 x1, y1 여기 A점, 여기 B점 닮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거꾸로 그리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막꼭지각을 갖고 있고 닮음이기 때문에 이거 구하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이 내분점과 이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x, y 값 두 개 따로따로 계산해서 동일하게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얘는 지울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하진 않을 거예요. 얘도 안 지워지나? 이거 어떻게 지우지? 방법 있죠.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보지는 않을, 이렇게 유도를 하진 않을 거고요. 좌표 평면상에서 내분점은 A가 x1, y1, B가 x2, y2라고 했을 때 이때 P, x, y라고 하면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그 다음에 y는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다음과 같이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분점 얘를 q라고 하고 x, y라고 했을 때 똑같이 m 대 n으로 외분하는 경우 이건 내분하고 외분하고 x는 m 빼기 n에 mx2 빼기 nx1 y는 m 빼기 n에 my2 빼기 ny1 과 같이 유도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을 사용하는 방식을 알아봅시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A점이 x1, y1, B점이 x2, y2라고 합시다.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해 주세요 라고 하면 내분은 더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하기. 자, 그럼 x값은 두 개 내분하는 비율의 합분의 m부터 시작하는데 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해 달라 그러면 a, b 순서대로 쓰고 m 대 n을 씁니다. 그리고 이 n부터 x자로 mx2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nx1 y값은 똑같습니다. 내분이니까 더하기 m y2 더하기 n y1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그럼 만약에 m 대 n 외분이라고 하면 이때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x값은 m 빼기 n 항상 m이 먼저예요. 그래서 m x2 빼기 n x1 y값도 동일합니다. y값도 m 빼기 n my2 빼기 ny1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돼요. 그럼 비교를 해보자면 얘는 더하기 여기 다 더하기죠. 근데 여기 다 뭐예요? 다 빼기죠. 그 외의 것들은 다 순서가 동일합니다. mx2, mx2, nx1, nx1, mn, mn, my2, ny1, my2, ny1, mn, mn 다 똑같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그럼 예시를 하나 해볼까요? 자, A점은 5,2 B점은 3,-6 이렇게 돼 있을 때 선분 A, B를 5대 3으로 내분하겠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순서상으로 쓸게요. 8분의 얘도 8분의입니다. 왜? 5 더하기 3을 한 거죠. 항상 얘 A, B니까 이 순서대로 쓴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5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15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0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6 그래서 8분의 30분의 8분의 마이너스 24
뭐 이 정도 얻을 수 있겠네요. 분수꼴이 나오네요. 근데 만약에 얘가 BA를 5대 3으로 내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땐 말이 달라집니다. 자, BA, B는 매우 중요해요. BA면은 B를 먼저 써야 돼요. 그 다음에 A를 쓰는 겁니다. 그 공식을 쓸 때는 반드시 순서대로 점을 쓰고 그 다음에 8분의 이건 변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5, 5, 25 3, 3은 9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겁니다. A, B의 순서가 바뀌면은 곱하는 값도 바뀌어요. 여기가. 그래서 5, 2, 10 3, 6, 18 마이너스 18 그래서 8분의 34 콤마 마이너스 8분의 8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AB, BA는 엄연히 다른 거다라는 거.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거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사실 중학교 때 많이 봤죠. 중학교 때 많이 봤는데 한번 뭐 대충 그려보자면 자, 여기서부터 A, X1, Y1 여기 B, X2, Y2 그다음에 여기 C, X3, Y3 라고 합니다. 그럼 삼각형은 원래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삼각형의 오심이라 그래갖고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했고 5가지 중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내심, 두 번째 외심, 세 번째 무게중심,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심, 그 다음에 5번째 방심 이렇게 해서 5개를 배웠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상에서는 방심은 없어요. 방심 얘는 아예 없고 수심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마 배우지 않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심, 외심, 무게중심은 여전히 배웁니다. 수심은 있었나? 이 교육과정이 하도 바뀌어갖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수심도 나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이 4개 정도는 무조건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심은 내저번의 중심이에요. 내저번의 중심. 외심은 외저번의 중심입니다. 내저번과 외저번은 내저번은 여기 안에 원이 접하는 거, 외저번은 이렇게 원이 접하는 거.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있겠고 수심은 수선의 이제 교점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수선이란 거는 여기서 직각으로 내렸을 때 이걸 수선이라 얘기하죠. 여기 떨어지는 걸 수선의 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뭐 무게중심을 얘기를 하자면은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이라 하면 뭐냐면 여기서 뭐야? 나 이거 연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렇게 가운데다가 조금 삐뚤어진 것 같긴 한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얘와 얘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거리가 같은 중선에다가 연결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다면 길이의 비가 2대 1이에요. 여기도 2대 1이고요. 여기도 2대 1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얘를 무게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게중심은 G라고 얘기를 했을 때 쉬워요. 3분의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도 3분 y값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학교에서는 내신에서 이 무게중심을 유도하라 라는 걸 보여주긴 하는데 그때 바로 내분점을 이용합니다. 왜? 여기 길이의 비가 2대 1이죠. 여기 길이의 비가 2대 1이잖아. 맞죠? 요걸 이용해서 내분점을 이용해서 성질을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B와 C의 중점인 얘값 M을 구합니다. 그리고 A와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까진 보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 좌표를 봤고요. 구단원 평면 좌표. 여기는 문제도 좀 쉬엄쉬엄 풀어가면서 10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